헌법재판소에서 보낸 서류도 모조리 반환하고 있을 정도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만 골라서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계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건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 흥미로운 사연도 하나 있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한번 다시 오려고 했다가 계엄령에 급하게 방문을 취소했다는 사정이었죠. 2년 전 당시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한국에 왔다가 가져갔던 특별한 물건에 반해 새로운 콜렉션을 모으려 한국에 극비 방문하려던 속사정이 드러난 건데요. 당시 가져간 한국의 특별한 물건 때문에 중동 왕실에서 아주 특별한 뜻밖의 한류가 불었을 정도로 뜻밖의 홍보 효과가 대단했다고도 하죠. 심지어 한국과 원전, 군사교류 등 다양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UAE 대통령은 한국의 장인이 만든 것을 특별히 구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남아있는데요. 세계 프로스포츠 구단을 소유하고 평생을 써도 다 쓰지 못할 돈을 가진 중동의 오일머니 초특급 부자와 왕족 중심으로 꾸준히 퍼진 또 하나의 한류라고 하죠. 이들은 지금도 한국에서 이 장인을 특별히 모셔가질 않나 한국에서 이들이 작업한 명품을 사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나 인기인지 우아하면서도 신비로운 색감에 빠져 중동의 미녀 공주들을 중심으로 그끼리의 한국행 전세계를 띄우는 일이 잦다고 하죠.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는 세계 최강 부자들이 전 세계 다른 곳도 아닌 한국에서 백지수표를 뿌리며 찾아다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서 반한 뒤 다시 현장 직구하러 한국에 오려고 했을 정도로 푹 빠진 명품. 그가 아랍에 뿌린 한류의 씨앗. 중동에 불고 있는 한국의 자개공의 열풍과 서양에서도 명품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이 흐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재작년 가을 빈살만 왕세자는 롯데호텔에서 아침 식사와 오후 차담회를 할 때 사용할 용도로 식기에만 무려 1억 원어치를 썼다고 합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선 엄격한 기준 아래 생산, 유통, 조리된 할랄 음식만을 허용하는데요. 이에 충실한 신도들은 종교적으로 금지된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된 조리도구나 이를 담은 식기를 사용하는 것마저도 피하기 때문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특별하게 꼭 짚어 이거 참 마음에 든다, 아름답다 라고 평가하며 본국으로 풀세트를 구매해 바리바리 싸들고 갈 것으로 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구절판 그릇이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 들어서 가져갔다는 소문이 돌았는지 아랍의 여러 토호국 왕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돈보따리를 싸들고 자기 공예품이나 식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에 주재한 각국 대사관 직원들이 한국의 장인을 찾아다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사실 이런 유행은 중동과 한국과의 오랜 인연에서부터 시작된 역사적인 전통이기도 합니다. 유목 민족인 사우디는 접대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아랍 특유의 문양을 지닌 카펫과 주인의 고급스러운 기호를 보여주는 다양한 장식품으로 꾸며놓은 응접실이 그 집안과 가문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하죠. 그런데 당대 그리고 사회 최고 수준의 기호를 뽐내는 아랍의 왕실 응접실에는 꼭 한국의 자개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자개 기술은 오로지 한국과 사우디, 이란 등지에서만 보인다고 하는데요. 고려시대 예성강 하류에 위치한 중요한 나루였던 벽난도를 통해 아라비아 상인들과의 교역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자개 장식이 오랜 세월 아랍 왕족들 사이에서 고급스러움의 상징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겁니다. 그 전통과 취향이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또 다른 세계적인 큰손인 아랍에미리트의 알 나흐얀 대통령도 자개와 관련한 특별한 행보를 보인 적도 있다고 합니다. UAE 대통령은 마냥 돈으로 구할 수 없는 장인의 자개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재벌 총수를 집합시켜 투자를 논할 수 있고 그 규모도 한마디에 40조를 넘나드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인 셈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자개 기술에 대한 수요는 아랍 왕족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양인들 눈에도 자개는 멋지긴 한 것 같습니다. 은은하면서도 신비한 빛을 반사하는 자개는 쉽사리 플라스틱으로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주만 해도 그렇습니다. 가짜로 만든 것을 보면 오, 썩 괜찮은데? 라고 하다가도 진짜 멋진 진주를 보면 계속 빠져들어 보고 있을 정도로 영롱한 빛을 반짝이거든요. 바로 한국인의 손기술과 오랜 세월에 걸친 노하우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매력을 발산하죠. 세계 최고의 럭셔리한 대중시계를 제작하는 롤렉스 디자이너들의 안목도 자개에 닿았습니다. 물론 유럽에서도 자개는 마더 오브 펄이라 불리며 오랜 세월 고급 장식으로 제작되던 물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세밀하고 세련된 공예품보다는 주로 포크나 나이프 손잡이 부분에 투박하고 크게 만들어진 모습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롤렉스에서는 몇 년 전 처음으로 자개판을 시계에 넣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때 자개판 시계는 전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카탈로그에서는 자개를 두고 신비롭게 반사되는 빛이라 소개하며 진주자개는 본질적이고 신비스럽고 경이로운 소재입니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조개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색, 패턴이 나올 정도로 매력적이라며 자개를 한껏 뽐내고 있죠. 롤렉스는 한국 자개의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아 자개판을 시계에 넣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개발 단계부터 스위스 본사 담당자가 한국의 극비리에 방문해 나전칠기 장인들에게 노하우를 배워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대는 롤렉스뿐만 아니라 오메가, 슈파데, 루이비통은 물론이고 일본 브랜드인 쉐이커의 최상위 브랜드인 크레도르에 흔히 보이는 다이아몬드 하나 넣지 않고 자개와 오칠로만 구성해 6억 원에 육박하는 최고급 제품을 내놓는 등 한국의 자개 기술이 명품식의 고급스러운 멋을 더하는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실 한국 자개의 아름다움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난 기술과 노력, 시간을 쏟아야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도 비싸기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 장인들의 솜씨는 언제나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촌스럽고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구박받던 나전칠기가 오히려 해외에서는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범한 외국인들마저 한국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의 기념품에서 나전칠기를 발견했으며 나전칠기로 장식된 보석함 같은 소품을 선물 받고 어린아이처럼 뛸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전칠기에 푹 빠졌다고 소문난 외국인들을 살펴보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IT 업계의 양대 산맥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한국 나전칠기 작가의 광팬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파리 호텔에서 열린 나전칠기 전시회를 우연히 둘러본 빌 게이츠는 나전칠기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이 작품을 4점이나 샀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누가 구입한 것인지 작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인 작가가 공들여 만든 작품이었죠. 바로 다음에 빌 게이츠는 한국 작가를 찾아와 이런 의뢰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출시한 게임기 엑스박스에 자개 문양을 새겨달라는 것이었죠. 빌 게이츠가 이를 위해 작가에게 지불한 금액은 무려 개당 1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작품에 크게 만족한 빌 게이츠는 선물용으로 100개나 더 추가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빌 게이츠의 소개로 한국인 작가를 알게 된 스티븐 잡스도 찾아왔던 것이죠. 디자인에 광적으로 집착했다는 애플의 스티븐 잡스답게 이번에는 나비 자개를 넣은 아이폰 케이스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나전칠기와 휴대폰 케이스, 그리고 엑스박스의 조합이라니 눈으로 보면서도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작품은 모두 김영준 작가의 손에서 태어난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나전칠기 중에서도 특히 가구 장식에 뛰어난 감각을 보였습니다. 그가 만든 화장대와 보석함은 아랍에미리트 공주가 고가에 모셔갈 정도로 큰 인기였으며 호화 유람선이나 요트, 비행기 1등석, BMW 자동차 등에도 나전칠기 작품을 새겨 넣었죠.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 교황이 앉을 의자도 제작했다고 합니다. 국가 행사에서도 그의 작품이 쓰인 것이죠. 사실 나전칠기 작가들은 아시아 국가 어디서든 찾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에도 나전칠기 예술가들이 넘쳐나죠. 그럼에도 그의 작품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전통에만 집중하지 않고 과감하게 현대적 감각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의 작품은 기존의 나전칠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검은색과 흰색으로 구성된 전통 작품과 달리 색을 다양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사용하거든요. 그가 개발한 컬러 오칠 기법 덕분입니다. 또한 평면 작품이 아닌 도자기나 의류 같은 입체 물체에도 자개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구나 소품에 한정됐던 전통 나전칠기를 새로운 예술 장르로 승화해낸 것이죠.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그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가 더 기대되는 요즘인데요. 김영준 씨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 무던하게 노력해온 장인들 덕분에 명맥이 끊길 뻔했던 나전칠기 공예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참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상황이죠. 혼란한 시대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우리의 나전칠기처럼 신비한 아름다움이 가득한 명품이 세계 곳곳에 더 많이 알려지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